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되고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시민들은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결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이재명 고문의 출마는 이 반대 진영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부들부들하는 인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국힘당 대표 이준석은 이재명 고문이 어떻게든 원내 입성,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준석의 이런 부들거림은 이재명 고문이 두려운 것이죠. 남의 당 공천에 왜 지가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까? 안철수가 분당에 출마한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합니까? 본인이 이재명 후보와 견줄 만한 수준도 아니면서 부러운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자신도 이재명 고문과 같이 급을 높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탄하려는 시도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과 가족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또 마녀 사냥 당하고 표적 수사 당하게 생겼는데 당연히 방어를 해야죠. 없는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또 조국 전 장관 가족처럼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방어해야죠. 그리고 이준석 씨는 그런 말 싸지르기 전에 본인이나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이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한다고 떠들어대더니 왜 아직도 조용할까요? 아마도 윤석열이 이준석이 지방선거 때까지는 쓸모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때까지만 지켜보자는 심산인가 봅니다. 자, 이준석 외에 임차인 코스프레로 유명세를 타면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으로 악어의 눈물쇼를 보이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던 윤희숙도 입을 털었습니다. 윤희숙은 안철수나 이준석이 인천 계양을에 나가야 맞는 것이지만 못 나가겠다면 당이 요청할 경우 내가 나가서 이재명과 붙겠다면서 감히 이재명 고문과 한판 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윤희숙 입장에서는 전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지더라도 대선 후보와 붙어서 졌기 때문에 본인 커리어가 쌓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준석도 자객 공천을 시사를 했는데 과연 국힘당에서 누가 이재명 고문과 상대를 하게 될까요? 그러지 말고 허구한 날 SNS에서 남 비판 또는 조롱질을 일삼는 이준석이 직접 출마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선거에 출마해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당대표 하는 정당도 사실 모양새가 우습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전략공천으로 나와서 개망신을 한번 당하는 것도 그닥 나쁜 그림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본인이 직접 셀프 공천을 받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또 한편 이 윤석열 검찰공화국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정부 내각 인선에서도 측근과 친구, 지인들로 채워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요직 거의 대다수를 검사들로 채웠습니다. 그야말로 기존의 대검이 윤석열의 용산으로 고스란히 옮겨간 꼴이 됐습니다. 윤석열은 1차 인선에서 공직기관과 법률, 총무비서관에 검사를 일할 때 손발을 맞추었었던 검사 출신 참모들을 앉힌 데 이어서 어제 2차 인선에서도 20명의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했는데 인사 전반을 총괄하는 인사기획관실에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그리고 이원모 대전지검 검사를 배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최측근입니다. 사정기관을 장악했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겠다라고 입을 털었던 윤석열의 구라는 그야말로 대국민 우롱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전직 검사들과 현직 검사들의 끈끈한 연결고리로 인해서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제국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자신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자신들과 척을 지는 인사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기획수사, 표적수사로 장애물을 제거하려 할 것이고, 국회의원들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압박하겠다라는 계산인 것이죠. 이렇게 인사들을 인선해놓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멀쩡한 청와대 버리고 나와서 용산으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이전하는 등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는 것과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실 인원이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자 현재 용산 동빙고동에 있는 군인관사 아파트에 일부 군인들의 집을 비우라고 해서 또다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군인관사 아파트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일부 빼앗기고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자, 이종섭 후보자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소리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지요. 확정될 경우에는 군으로서는 국방부 청사에 이어서 군인들의 보금자리도 빼앗기게 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육군 간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집에서까지 나가라고 하니 만만한 게 군인인 것 같다, 정말 씁쓸하다라는 말을 했고, 황모 씨는 뺏을 걸 뺏어야지 나라를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군인들 집까지 뺐냐면서 군인들에게 예의가 너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 공백은 더 심각해집니다. 만약에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5분 대기조 형식으로 국방부 청사에 빨리 복귀하기 위한 성격을 띠는 것이 이곳에 거주하는 인원인데, 국방부 청사에서 멀어질 경우에는 위기 대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하는 행동마다 이렇게 변을 싸질 수가 없습니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알 수 없지요. 현재 동빙고동 군인 아파트에는 약 300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이 중에 몇 세대가 쫓겨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쫓겨나는 군인들은 현재 청와대 관사로 이동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용산과 청와대 관사를 맞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국방부를 청와대로 옮기든지 외교부를 청와대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비용과 수많은 국민이 무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총장 당시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2차례나 혐의 없음 의견을 보고하고 무혐의 처분하려고 했지만 윤석열이 대검 간부들에게 기소하라는 연락을 취해서 결국 최강욱 의원을 기소 처리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압수수색 가능성을 예견한 대검은 불과 10일 전에 교체했던 PC의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의 내용을 대거 삭제하거나 또다시 교체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런 증거물들이 전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검찰과 윤석열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외칩니다. 이 정도면 범죄단체 아닐까요? 반드시 끝장을 봅시다 라고 말입니다. 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